요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핵심적인데요. 가장 오늘의 찐 핵심 내용, 오늘의 그 핵심 오브 핵심, 오늘 방송을 본 이유, 오늘 방송을 킨 이유.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요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국가별의 메인 테마가 뭐냐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미국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테크 기업이고요. 한국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2차 전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신인프라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실 때 테크가 지금 제가 어저께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기준에서 대형주들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은 수급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은 여기에서 신인프라에 대한 매도가 터지고 있는데, 여긴 또 애매하게 대주주 매도입니다. 오늘 이슈가 터졌거든. 무슨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인데 바닥에서 2배 올랐는데 대주주가 지분 7%인가 8%를 시장에 던진다고 공시를 했어요. 많이 올랐다 이거지. 야, 대주주가 지분 던지자 그러면 우리 한미글로벌도 뭐 아시겠지만 회사가 들고 있던 지분 던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지.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던졌을 때가 고점이었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위에서 지분을 던져버리니까 던지겠다, 끝났네. 야, 주인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바로 2배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월에 상승을 했고요. 2월에 조정을 받았고 3월에는 물음표 상황에서 은행이 터졌지. 그러면서 랠리가 나왔어. 이동안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계속 달리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봤을 때 소위 말하는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는 그 위에 나오는 계속 모든 말들이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은행은 견조하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은행은 건강한데 무엇이 문제예요? 인플레가 문제다. 여기서 딱 하나는 지금 입을 닫고 있어요. 은행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풀었던 돈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돈을 풀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신용 경색을 걱정한다. 돈을 푼 게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지금 중앙은행들은. 그러면서 인플레가 문제가 되니까, 인플레가 걱정되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금리 인하가 없으면은, 그래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어제 월드뱅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10years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월드뱅크에서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안 터트린다라는 점과 금리 인하 없다라는 점을 두 개를 조합해 보니까 그 결과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야, 성장 없겠는데? 말 그대로 나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은 성장할 수 있겠지. 글로벌 기준에서는 성장이 어렵겠는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기준에 성장이 없겠는데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 순환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박스권. 왜? 박살은 났는데 밑으로는 뭔가 성장은 없대. 위로도 못 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한번 덜컹 하고 난 뒤부터 뭔가 수급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수급이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나스닥이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데 다우는 오릅니다. 이 수급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하락했던 친구들 있죠. 소위 말하는 은행, 아니면은 우리 에너지, 아니면은 필수 소비재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이 테크로 왔던 게 다시 돌아가고 있지.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요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2차 전지를 제외하면 갈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반도체 말고 뭐가 없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에서 삼성전자 포함하면 우리나라 50% 정도 되겠네. 50에서 60%. 삼성전자까지 하면은 이게 반도체예요.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컸기 때문에 한 5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50%가 반도체라고. 그리고 나머지의 한 50% 정도는 2차 전지일 겁니다. 이건 시가총액 평균을 내봐야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로 포스코랑 고려양까지 다 때려박으면은 이거 25% 나오거든. 순환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이게 물론 지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순환매 장에서도 이게 발견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2023년에도 또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가 부담스러우면은 적정 주가까지 보내놓고는 횡보 혹은 조정을 받는 동안 반도체라든지 다른 애들 순환매가 돌고요. 그러고는 돌아보는 거지. 2차 전지가 숫자가 또 올라갔네? 하고 또 여기서 또 이 파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더 강했던 이유, 그리고는 미국에서 테크가 좀 더 강한 이유, 그냥 중국에서 신인프라가 강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정부가 밀겠다 혹은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찐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서 은행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아니면 필수 소비재가 됐든 한국에서 돌고 있는 반도체 같은 이런 애들 보시면은 버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상치대로라는 거야. 얘들은 박스권. 그러니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각 국가별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산업적 특성이잖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가 중심이 돼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성장하는 게 2차 전지 쪽이니까. 제가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피부 미용이 됐든 아니면 조선이 됐든 아니면 지금 뭐 디스플레이 OLED 이런 정도 될 수 있겠지.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성장하는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애들은 성장하는 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인프라가 뭐냐? 중국이 이거 지금 돈 때려 받겠다라고 한 부분이잖아. 각 국가별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이슈가 다르다.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주가 올랐다가 그게 좀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은 수급이 빠지면서 기존의 우량한 혹은 기존의 그냥 숫자가 찍히는 애들끼리 수급 돌고, 그러고 또 얘들 또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데 또 수급이 돌면서 중간중간 뭐 조정이 있으면은 또 다 밀렸다가 2차 전지 먼저 올라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를 제가 스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거든. 근데 이게 파도 타기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2차 전지를 따라가냐? 아니지. 지금은 여기를 봤다가 밀릴 때 다시 2차 전지를 사셔야 돼요. 작년 11월처럼 작년 10월 11월 이럴 때 막 밀렸을 때 그때 2차 전지를 또 담으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 따라 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는 수급에서 단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스캘핑으로 혹은 뭐 단기 수급으로 단기로 부자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MSCI 지수 편입되고 난 뒤에 뭔가 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밀릴 수 있거든. 그게 우려되니까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는 지금 뭐 밑에 있는 뭐 TCC 스틸 이런 거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엄청 무섭게 올라오더만. 근데 가네들 보면은 가네들 박살난 많이 박살날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는 것보다 LIT 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런 질문도 들어옵니다. LIT가 왜 못 갈까? LIT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리튬 시장이나 아니면은 2차 전지 시장이 성장 속도가 되게 느려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2차 전지가 잘 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의 그 성장 수급을 한국이 거의 다 먹으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못 갑니다. 왜? 우리나라의 테크 기업들은 약하니까. 전 세계의 테크의 성장은 미국이 다 가져가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조정오면 또 기회옵니다. 최근에 PNT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이게 5만원 밑으로 쭉 밀렸을 때 저는 샀어요. 저는 여전히 2차 전지에서 스윙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계속 올라가는 애만 계속 보잖아. 올라가는 애 더 갈 거라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좀 뭔가 안정적인 거를 좀 구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로봇은 어떻게 보시냐? 로봇은 짧으면 2년, 길면 5년 걸린다고 생각해요. 왜? 2차 전지도 2018년에 이 LNF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2배, 3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수소, 지금의 로봇, 지금의 AI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재작년 기준 2021년 기준으로 메타버스 얘기 나왔을 때, AR, VR 나왔을 때 그때 막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제자리로 다 내려갔지. 근데 걔네들이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 또 올라갈 거예요. 다만 2차 전지는 워낙 숫자가 잘 찍히니까. 저는 앞으로 넥스트 2차 전지가 되려면은 수소 정도는 돼야 넥스트 2차 전지만큼 5배, 10배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5배, 10배 갈 수 있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한국의 로봇 브랜드가 나와야 돼. 그럼 10배 갑니다. 근데 그게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제조업 실적에 대한 이런 상승밖에 안 나와. 가봐야 2배야. 가봐야 3배야. 그래서 저는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은 물음표인 것도, 삼성전자에 투자라는 이슈가 너무 강하게 반영이 돼서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10배가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10배가 가기 위한 선제 조건이 뭔지를 좀 보셔야지. 지금 2차 전지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10배씩 가고 그 주가가 버텨내고 더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야. 전 세계 혹은 미국 시장에, 유럽 시장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과점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2차 전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10배가 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10배가 나올 만한 섹터는 제조업 베이스가 돼야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 쪽. 근데 조선의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 퓨얼셀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봇은 감속기다 그러는데 저는 감속기는 예전부터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감속기는. 근데 그런 부분이 5년, 10년 걸리니까 천천히 공부하셔도 된다. 돈 벌 때 올라탈 준비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핵심은, 특히 올해의 핵심은 이겁니다. 각 국가별로 메인 테마와 순환매 테마를 잘 잡으셔야 된다. 올해는 파도 잘 타야 되잖아.
누가 얘기하더만 LX 세미콘 내 밑에서 손절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요. DB하이텍 손절했는데 리노공업 손절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지금은 사놓고 오를 때까지 버티셔야 돼. 지금 뭐 통신은행 안 간다라고 손절하고 다른 거 뭐 2차전지 올라탈 거야? 아니야. 들고 있는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오를 때까지 버티는 게 맞아요. 다만 실적이 안 찍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안 보이면은 뭔가요? 우량하고 락바텀이라는 게 안 보이면 못 버텨요. 밀려요. 그래서 핵심이 뭐야? 지금 바이오가 못 가는 게 그거잖아. 바이오가 못 가는 이유가 그거야. 왜? 얘들은 숫자도 안 나오는데 성장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자금 사정도 안 좋거든. 현금 흐름도 안 좋거든. 현금 흐름이 좋으면은 그 현금 흐름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뭐 슈팅 줄 때 그냥 키 맞추기, 제자리 가기, 왔다 갔다 위치 찾기는 할 거야.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리고는 성장해서 숫자가 잘 나온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야. 근데 숫자도 안 나와, 현금 흐름도 안 좋아. 그럼 내려갈 거야.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셀트리온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셀트리온은 투심이 안 좋고요. 그리고는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서 뒷받침 될 때까지는 셀트리온은 그냥 계속 뭐 모으다가 뭐 올라가면 땡큐하고 뭐 이런 거고, 우상향 각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는 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바이오 투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업종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성장주 파도를 탈 건지, 2차전지만 해도 섹터가 많다니까? 아니면은 요런 데들의 돌아가는 파도를 즐길 건지. 왜냐면 얘들은 조정 오면은 크게 조정 오니까. 그래서 본인의 성향, 내가 좀 더 공격적인지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느긋한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부터 구분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이지. 지금 시장 대응법. 파도 잘못하면 잣됩니다.